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의 이지영입니다. 제가 이 한일 관계나 대외 정책,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적절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또 징용공 문제, 이 역사 문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조금 토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상 선생님께서는 동아시아 지역과 한반도 평화를 냉전 붕괴 이후의 중국의 대국화와 북핵 위기,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의 한일 관계의 전환이라는 그 거시적인 외교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일본의 전후 국가 노선과 전략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일본의 국가 정체성의 문제, 안보 현안에 대한 역사 문제의 우위, 한일의 상호 인식과 인정의 문제와 복잡하게 교차하며 양국의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21세기 현 시점에서 한일 관계가 더욱 냉각되고 있는 모순을 잘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윤석상 교수님께서도 언급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내에서 각각 상호 패싱의 전략을 구사하거나 그 이전에 협력을 위한 전략이 아예 부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내각 이후에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최근에 쿼드에서 나타나듯이 일본의 이 국가 정체성에 있어서 냉전 시기에 강조되었던 어떤 대륙 관계의 관계를 중시하는 그러한 동북아시아로서의 국가가 아닌 해양을 향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지향하는 움직임도 한반도와의 관계를, 특히 한국과의 관계를 그다지 중시할 필요성이 없는, 그래서 한일 관계를 더욱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의 한반도 개입은 같은 해양국가, 미국과의 동맹 내에서 미국과 일본의 안보적 이익이 일치할 경우에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일본의 국가 정체성과 한일 관계에 대해서 윤석상 교수님의 조금 더 구체적인 전망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안전보장보다 역사 문제를 우선하는 경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징용공 문제 등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2015년에 한일 합의,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면제를 인정한 최근의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서 이제 위안부 문제는 이제 사법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왔고 이제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길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견해도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의 침략 전쟁을 인정하고 식민 지배에 대해 사과하며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명되었던 1995년에 이 무라야마 담화도 그러한 문제의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고 2015년에 그 위안부 합의를 보더라도 국가적 화해 이전의 민중적 화해의 어려움이 한일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는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이 한반도 평화 구축에 있어서의 일본의 역할, 역시 북핵 해결에서 제시를 하셨는데 이 경제적 비용 부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성결이라는 것을 일본은 이 북일 관계의 개선, 그 다음에 어떤 그 북한과의 수교,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있어서의 성결 조건으로 강하게 제시하고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과연 일본에게 북핵 해결을 위한 경제적 비용 분담의 동기부여가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에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게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한일 관계, 북일 관계에서도 경제적 비용 분담의 역할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걸프전을 계기로 해서 이런 그 경제적 그 비용 분담에 대한 역할의 한계를 크게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국내에서도 그러한 경제적 역할에 대한 회의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본의 그 경제적 역할의 어떤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본의 비경제적 역할로는 어떠한 것들을 모색해 볼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저의 토론을 마감하고자 합니다.